한동훈과 장동혁과 한동훈 얘기를 한 번 더 지금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조금 전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나서 말씀드립니다. 시사인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9월과 10일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향후 보수 세력을 이끌 리더가 누구냐, 누가 지도자냐. 놀랍게도 한동훈 의원이 23%가 나왔어요. 오세훈 시장은 18%. 장동혁 대표가 아예 3%로 확 떨어져 버린 게 아주 하나하나 놀랍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세훈 시장이 약간 좀 앞서고 한동훈, 그다음에 장동혁, 한동훈 이런 순서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 조사를 한 시사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성별과 지역, 이념 성향을 통틀어 보수 세력을 이끌 리더 1위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을 차기 보수 리더로 꼽았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원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한동훈 의원이 1등을 합니다. 한동훈 32%, 오세훈 27% 이렇게 나왔죠.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것은 지난 6.3 지방선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여론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6.3 지방선거가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제1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하면은 한동훈 의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석 달 전에 부산 북갑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부터 모든 언론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마치 대선 보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집중 보도를 하면 거기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그 결과가 결국 한동훈 후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결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수 재건의 지도자는 한동훈 의원이다라고 딱 자동적인 반응이 나온 거예요. 물론 그 선거의 규모라든지 우리 실생활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역전승한 게 더 커요. 그러나 정치적 의미는 역사적 의미는 역시 이 선거판을 만들어낸 한동훈이 자기 지도자다. 이렇게 여론이 흘러갔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수치로 이렇게 드러난 건 또 처음이어서 말이죠. 특히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이 섞여 있을 것 같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등을 했다. 예. 이거는 이제 당원은 내 편이다라고 했던 장동혁의 구상 어떤 판단이 틀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조사에 의하면은 요가 조금 더 결이 다른데 이 조사가 선거 끝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조사한 거거든요. 네. 또 그 뒤에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네. 전체적인 흐름은 이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속에서 한동훈 의원이 장동혁을 앞선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게 무소속이잖아요. 그죠? 무소속이죠.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국민의힘 지지자가 현 대표보다 더 지지한다 하는 게 그건 오히려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이 선거 기간 중에 얼마나 실점을 했느냐 네. 한동훈은 또 얼마나 득점을 했느냐를 수치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당의 대표다 이렇게 인식하는 걸로. 네. 자, 그래서 재밌는 이제 에피소드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퇴진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던 장동혁 대표 말입니다. 그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난 물러서지 않겠다. 뭐 최고위원회에서는 우재준 최고위원이 자꾸 물러나라고 할 때도 그건 완전 제압을 했지만 의원총회 결의가 나와도 난 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더 오버한 느낌을 주는데 이거 이렇게 오버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홍명보 감독이나 정몽규 회장이 사퇴 거부하고 나 사퇴하라고 요구하면 징계하겠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통할 만한 일이 아니고요. 이미 장동혁 당권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고 그런 식의 엄포를 두려워할 만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 아닌데 이런 식으로 웃음거리가 될 뿐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인으로서 보기 참 딱하다. 장동혁
장동혁 대표가 오늘 우여준 최고위원이 사퇴 요구를 하니까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거든요. 홍명보 감독은 사퇴라도 했습니다. 정상은 아닌데 홍명보 감독은 사퇴라도 했습니다. 이 두 마디가 상당히 좀 어떻게 봅니까? 좀 설득력이 있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은행을 비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본인이 극히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니까요.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이렇게 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계속 버티는 사람은 유일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유일하고. 그리고 우선 자신을 속이고 있잖아요. 그 자신이 작년 전당대회 때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물러난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그럼- 8월 전당대회죠. 아니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야지. 그게 왜 뭐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해도 안 물러나겠다는지 이런 이야기를 왜 못하느냐 이야기입니다. 구차하게. 이거 정치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타이밍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보수 재건을 하라는 게 이번 선거의 어떻게 보면 국민적 명령 아닙니까? 보수 재건하려면은 골든 타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분열시켜버렸잖아요. 네.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럼 보수 재건이 안 되면은 누가 제일 유리하죠? 이재명 정권 민주당이 가장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분은 민주당의 도우미 그리고 전략자산 귀염둥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면 저절로 그래 된 거냐는 겁니다. 네. 저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 저절로 그래 됐다고 봐요. 의도적일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이재명 정권을 그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그 사업들 결단들을 할 거야.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재명 그 의도는 이런 거예요. 이재명보다는 한동훈이 더 싫다. 아,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다면은 결국은 행동이 이재명 정부를 돕습니다. 작년 11월에 검찰이 저 대장동 사건 저 뭡니까? 항소 포기를 하잖아요. 항소 포기할 때 그때 한동훈 당시 전 대표가 정확하게 이 의미를 짚었어요. 여기서 막지 않으면은 공소 취소로 간다. 제 기억에 검찰이 자살했다. 그렇죠. 누가 시켰냐.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막아야 된다. 정성호 장관 탄핵을 네,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여론을 일으켰어요. 혼자서 여론전을 해가지고 그 뒤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완전히 국민의힘이 코너로 몰렸어요. 네. 그때 뭘 했습니까? 그때 징계를 장동혁 취하지 대표가 제대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한동훈 그때는 의원이에요. 네. 한동훈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를 비판을 하고 공격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실을 조작해 가지고 제명시켜 버렸잖아요. 한동훈 제명이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공소 취소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와준 겁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일종의 이적 행위 때문에 덕을 본 것은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공소 취소 직전까지 가 있는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대표하는 상징하는 대변하는 세력이 극우 세력이거든요. 네. 극우 세력 플러스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인데 극우 세력은 보수의 일부가 아니고 보수의 적입니다. 보수의 적이니까 누구를 이롭게 만드느냐. 극좌를 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극좌와 극우는 말발굽 이론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행태 분석을 하시면서 10가지 말씀하신 중에 노예근성이라는 말도 눈에 띄었어요. 이게 장동혁 대표에 대한 행태 분석이기도 하고 또 그의 그 세력을 유지케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 중진들이라고 할까요? 그들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노예근성은 어떤 것을 지금 지적합니까? 국민의힘 뭐 당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110명 중에서 한 70명이 경상도 그리고 서울 강남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주인의식은 노예 근성하고 반대말 아닙니까? 그죠? 네. 주인의식이 있으면은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해야지.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원총회 결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금 버티고 있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 김재원. 예. 두 사람을 설득하든지 호소하든지 해가지고 동반 사퇴해가지고 이 지휘부를 붕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당의 중진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공천 받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노예근성이군요. 아니 이게 무슨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뭐 손에 뭐 들고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힘만 합치면 되잖아요. 네. 그 노력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결국은 장동혁 수준이다 이래 되는 거죠. 70명의 이 당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 기득권 세력은 그 수준이 장동혁 수준이다. 또는 그보다 아래 수준이다. 장 대표도 그러고 보니까 그 중진들이라는 아니, 사람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죠. 우습게 보지. 예. 말 한마디 하면 싹싹 제압이 된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을 징계하겠다는 말을 함부로 뱉을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습니까? 20만 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뽑은 국회의원을 네. 마치 그 어떤 국민학교에 무슨 학생회 반장이 학생 징계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네. 이러면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겠습니까?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 됩니까? 7월 6일에 윤리위원회라는 걸 연다는 겁니다. 그 우리 알다시피 그 변민우란 분인가요? 윤민우가 윤민우라는 사실 죄송한 당사자한테 미안하지만 좀 듣보잡이죠. 예, 그런 분이 위원장이 해가지고 한 일이라는 게 한동훈 제명, 배현진 그러니까 1년 당원권 김종혁 김종혁 당원권 취소, 당원권 박탈 이런 거를 다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대한민국 법원이 그거를 다 원상복귀시켰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또다시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이것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대목이에요. 이렇게 엉터리 징계를 했는데 또 한 사람은 부정선거 음모론자고 한 사람은 윤호개인 세력인데 이 사람이 윤리위원장 그리고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도록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자칭 그 주류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인간들이냐. 네, 인간이라는 표현 쓰겠어요. 동물이라는 표현을. 인간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치로서 의총에서 해야 될 것은 장동혁 징계입니다. 징계를 청구를 해야 돼요. 아, 장동혁 대표 징계를 징계. 청구한다. 사실은 제명이지. 이건 제명감인데. 네. 이 이상으로 제명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선거 불복 운동을 혼자서 당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사실상 당선된 오세훈 시장 보고 물러나라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물러나. 아니 이런 해당 행위가 지금까지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 요새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아주 그 눈길 끄는 행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의원 연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인가 하는데 그 윤재옥 의원이 대표가 돼서 하는 모임인데 거기 한 대표가 이제 어차피 외교 통일위원회가 됐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지 거기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텔레그램 단체 방에 뭐라고 들어갔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한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 이제 신입 회원 신고식을 했더니 제가 봤는데 바로 그냥 장동혁 대표가 튀어나가더라고요. 그 회원이었던 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텔레그램 그 소개가 장동혁 님이 그룹에서 나갔습니다. 한 대표의 인사가 있자마자 그룹에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건 또 뭡니까? 무대에 한동훈이 등장하자 알아서 슬그머니 기어나갑니까? 이거 참 어떻게 그 속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금 뭐 모양은 자꾸 어떻게 마주쳐가지고 악수하는 장면을 안 만들려고 좀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한 대표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왜 정작 현장에서 만날 때는 그렇게 피하시니까요? 지난 한 6개월 동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에게 한
한 짓을 자기가 잘 알잖아요. 아, 특히 부산 북갑 선거 때 네. 제명한 것도 문제지만은 아니 거짓에 근거해가지고 제명한 것도 문제지만은 제명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어차피 거기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서 당선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예.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 자리 하나 뺏을 수 있는 좋은 자리면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미 떠난 박민식 후보를 네. 다시 불러와 가지고 거의 후보를 낸 거는 얼마나 거의 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장동혁- 찔렸군요, 속이. 장동혁 대표의 이번 지방선거 대책의 제1 우선순위는 한동훈 떨어뜨리기 아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또 여러 중진이라는 사람들 무슨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 몰려가가지고 어느 또 의원은 하정우 파이팅하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본심이잖아요. 사실은 그 당 지도부 장동혁의 본심. 하정우 당선되더라도 한동훈은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뭡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응원으로 나서고 해가지고 그 선거가 사실은 새 대통령이 참전한 선거였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양심이 있네요.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슬금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양심이 있다면 사람은 사람. 그렇다면 빨리 복당 시켜가지고 본인 물러나고 복당시키고 하면 되는데 뭐 그걸 기대하기는 이제 늦어버렸고. 아무튼 장 대표가 이렇게 무대에 한동훈이 들어오니까 장동혁은 무대를 퇴장하는 그런 느낌이 연상이 되니까 참 특별하다. 이런 에피소드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때문에 우리 보수 세력이 얼마나 이 이른바 진보 중도 분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정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무능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수치심이 없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자존심이 없는 사람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느냐. 특히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극우 장동혁 그룹을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아낼 용기도 왜 내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판을 깔아줬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아, 조 대표님이 아주 딱 들어오는 말씀 두 마디를 하셨네요. 장동혁 대표는 수치심이 없다. 자존심이 없다.